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생자 이야기 영천 활용도장 최태분 소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부 재무부에서 봉직하고 계시는 권인혁 담당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교문옥사장 권인혁 도생입니다. 네, 권인혁 담당님, 저기 남도 통영에서 보이시더니 언제 본보셨나요? 예, 우리들의 설리생자 이야기 준비하고 있다가 본부로 발령이 나게 돼가지고 본부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통영에서 수석포감님으로 계시면서 도장 이전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던데요. 본부에서도 주어진 역할을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성직자로서 봉직을 하는 마음가짐이랄까, 아니면 권인혁 도생님에게는 상제님 신앙이 어떤 건가요? 예, 저는 도기 130년에 입도해서 지금 20년째 신앙을 하고 있는데요. 도정 업무로 많이 바쁘지만 진실한 구도자가 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있고요. 정성스럽게 삶을 살아가자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하고 있습니다. 네, 진실과 정성의 가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담당님 얼굴에 이렇게 새어져 있어요. 뭐냐 하면요, 진실, 정성 이렇게 새어져 있거든요. 참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의 담당님이신데요. 처음 어떻게 입도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예, 어린 시절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제 9살 때쯤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 질문을 했어요. 사람은 다 죽느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집안에 어떤 이제 안 좋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운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읽게 됐죠. 뭐 사주라든지 성금, 뭐 관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책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어떻게 했는지 생각도 안 났는데요. 어떻게 어린 나이에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셨고, 또 그런 일을 또 아버지한테 사람은 다 죽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래 보면 참 조숙하셨다, 그죠? 그것도 생각으로만 이렇게 그친 게 아니고 관련 서적을 꽤 많이 보셨네요. 사주, 관상, 손금, 운명에 관한 책 이런 거 읽다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건데, 그 다음에 또 음양오행, 뭐 이렇게 하도낙서 이런 책도 읽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책을 읽어도 이렇게 궁금증이 이렇게 시원하게 풀려지던가요? 안 풀렸죠. 이제 책을 읽어봐도 결론이 안 나가지고 허둥대고 있을 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집 근처에서 이제 수승화강 패널을 봤어요. 그래서 그 패널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이제 책을 한 권 빌려주시기에 이제 대략 읽어보니까 종교다 싶었지만은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 뒤에 보니까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어서 이제 직접 찾아갔죠. 그 우리 뭐 이렇게 패널 홍보를 하시는 우리 도생님, 정산도 도생님을 만나셨군요. 네. 그때 어떤 책을 받으셨나요? 그때 다이제스트 개벽 책을 받았습니다. 그 파란색 DJ 개벽. 그 책을 읽고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도장을 방문하셨고, 근데 어떤 점이 궁금했나요? 처음에 이제 서문에 보니까 수행에 관련된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수행 관련된 단체인가? 뭐 이런 하면서 읽었는데, 더 읽어보니까 이제 우주일련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릴 때 EBS 방송에서 뭐 지구 대기행 이런 거 보면서 우주에도 일련이 뭐 이런 빙하기와 간빙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봤었는데, 그 뒤를 또 좀 더 보니까 이제 종교 얘기도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처음에 수승화강 하는 이제 패널을 보고 이렇게 봤었으니까 수행하는 단체인가 이랬다가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그래가지고 도장을 이제 찾아갔죠. 그 책을 정독한 게 아니라 이렇게 대략적으로 읽어보면서 이 정산도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인지 정체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도장을 찾아가신 거네요, 그죠? 예. 그 어린 시절에부터 운명에 대한 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근데 사주랑 관상이랑 뭐 풍수랑 근데 기존에 들어보았던 거하고는 새로운 것을 이제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책으로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고 사람을 만나가 직접 알아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도장으로 찾아간 거죠. 그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졌던 그 호기심, 운명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답을 뭐 주역책도 읽어봤고 뭐 기존에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을 봤는데 전혀 다른 우주 일련의 얘기가 있었다, 그죠? 그 얘기가 나오니까 좀 더 정확하게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성격이 궁금한 건 못 참잖아, 그죠? 그 소년이 도장에 가게 되었네요. 그 가셔서 궁금증이 다 풀렸나요? 예, 풀렸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팔관법에 상제관 교육을 2번 들었는데요. 처음 이제 상제관 교육을 들었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별로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2번째 교육을 해 주신 분이 상제관 교육을 하면서 이 세상은 상된 진리로 앞세상 둥글어 갈 것을 짜놓았다는 그 말씀을 이제 듣는데 그게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문의 입도를 이제 결심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 이렇게 천을 짤 때 시실과 날실 있잖아요. 그 시실과 날실이 이렇게 쫙 짜여 있는 듯한 바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장으로 입도를 꼭 했죠. 예. 그 어린 시절부터 뭐 여러 가지 관상, 손금, 뭐 사주, 풍수까지 이렇게 다 두루 섭렵하셨는데요. 그 독특한 이력의 그 소년이 운명처럼 상제님 진리를 만나는 순간이군요. 신앙적으로는 와닿지 않았는데 상제님이 짜놓으신 그 천지공사, 시줄, 날줄 이게 너무나 정확했고,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보고자 하여 입도를 하셨네요, 그죠? 정말 이렇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의 권인혁 도생님이 안 계실 텐데요. 그 입도 후에도 어떻게 이 공부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셨나요? 이제 입도하고 나서 도장에 이제 성도님들이 진리를 조금씩 알려주시는데요. 이제 진리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이전에 책을 읽었던 것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하나의 퍼즐이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지구의 혈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는 이제 터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와닿았죠. 예. 트라는 책을 보셨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구의 혈이라는 그 사실은 안운산 태상정도사님께서 처음 밝혀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이렇게 깨어야 보배지. 책을 워낙 많이 읽었지만 정보는 많이 갖고 계셨지만 연결이 잘 안 됐잖아, 그죠? 근데 이제 진리의 큰 집, 종갓집에 오셔가지고 그런 지식들이 이렇게 맞춰주는 느낌을 가지셨군요. 그리고 이제 구슬들을 하나씩 깨어서 보배가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입도 후에 상제님 진리도 많이 읽으셨는 것 같은데요. 그 본인의 신앙을 이렇게 바로잡아줬던 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수능을 치고 나서 이제 겨울 방학이 돼서 외가 식구들이 많이 부산에 살고 있거든요. 부산 투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는 도장들에도 한 군데 여러 군데 가보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부산 가야도장에 갔었는데 가야도장에 갔다가 화장실에서 증산도의 진리책 1장이 이렇게 분건이 돼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현대 문명에 대한 진단과 상제임 진리에 대한 이제 이제 실마리를 푸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읽고 나서 이게 상제임 진리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눈뜨게 된 시간이 된 거죠. 예. 정산도의 진리책 그 이전에는 어떤 책을 보셨나요? 진리책 보기 전에는 상제님 증산 상제님이란 책도 봤었고 주로 이제 도전을 많이 봤죠. 그래서 상제님 진리는 처음 제가 접하니까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읽었죠. 모르는 것도 많고 생소하니까. 그래서
읽다 보니까 도전에 이쪽 저쪽이 이렇게 연결돼 퍼즐처럼 연결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을 보다 보니까 포교에 대한 마음도 생겼었고, 그리고 이제 뭐 미끼를 활다리듯 하라는 그런 믿음에 대한 말씀도, 그 다음에 또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는 사람은 내 눈에 송장으로 보인 듯하다, 그런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생활에 지침도 되고 이렇게 했었죠. 그 도전을 여러 번 보시면서 이제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활에 지침서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포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되셨군요. 그 다음에 우주변화 원리책을 읽으셨다고 하시는데요. 그 책이 쉬운 책이 아닌데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어려웠죠. 그 우주변화 원리 책에 보다 보면은 포기하지 말고 읽다 보면은 이해가 될 거라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용기 내서 열심히 이렇게 읽었죠. 그 우주변화 원리책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예. 예. 우주변화 원리책은 한동석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황제내경을 1만 번 읽고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은 동양의 역대 성철들의 지혜가 집대성된 책이고요. 대자연의 법칙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크게 전편과 후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편은 법칙편, 후편은 변화편이거든요. 전편은 법칙은 이제 우리가 왜 수학 계산하려면 구구단처럼 그런 내용인데요. 음양오행가, 식간십이지, 동양의 하도낙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후편은 변화편인데, 변화편은 이 우주가 진짜 실제로 어떻게 운동하는지 그런 변화의 모습을 담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저 뒤에 가면 이제 개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인간 정신과 우주 정신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의 본체가 무엇인지 이렇게 밝혀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 어려운 책을 읽으셨다니 한의대생들은 우주변화 원리책이 필독서더라고요. 예. 그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 책을 제대로 공부하면 박사를 100개 받는 거나 대학 100개 나온 것보다 더 낫다고 하셨죠. 그죠? 예. 그럼 상점지를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그런 또 계기가 있다면 소개 부탁할게요. 예. 청포 시절에 이제 그 당시에 도장에 가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고3 때 이제 고2 때 제가 진리를 만나고 고3이 됐을 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심적으로 되게 위축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도움 말씀을 듣고 하면서 저한테 많이 위안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도움 말씀 듣는 시간이 저한테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태상 종사님의 사람을 살려라, 진리를 전해줘라는 그런 말씀들이 제 가슴에 많이 남아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벽 소식을 사람들에게 많이 전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 태상 종도사님의 도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많이 받으셨군요. 그리고 이 개벽 소식을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고, 그래서 이제 주위 사람 누구에게 진리를 제일 맨 먼저 전하셨나요? 맨 처음에 포교한 사람은 친구인데요. 유성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입도를 하고 혼자 청소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 저 혼자 도장을 다니니까 외롭더라고요. 외롭죠. 네. 그래가지고 친구랑 같이 다니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어릴 때부터 궁금해했던 게 이제 진리를 통해 가지고 만나가지고 진리를 만난 기쁨이 있잖아요. 네. 그 기쁨을 이제 같이 누리고 싶어가지고 말을 꺼냈는데 도장이 선뜻 같이 따라가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장에 같이 가가지고 일반부 성도님이 상계임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도장에 입도를 했죠. 그 당시에 이제 도장에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학교 전체를 제 마음속에 이렇게 놓고요. 마음속에서
여기서 상계임의 진리와 인연이 있는 사람 있으면 저와 인연이 돼서 상계임 진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했었죠. 그 끝에 친구가 이제 선뜻 따라가서 얘기를 듣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 친구한테 제가 잘 모르니까 뭐 알고 있는 만큼 이제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서 지구에 일년이 있듯이 우주에도 일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도장에 가면은 누가 설명해 주실 거다. 그러면 같이 가보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포기를 했죠. 그 당시에 이제 도장에 한 10명 정도 친구들을 이렇게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느 정도 듣고 가면은 제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더라고요. 네. 그게 본인이 진리와 인연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그 응답을 받으셨다, 그죠?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진리를 전해준 친구 중에서 지금은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문과였고요. 그 친구는 이과였는데 어쩌다 보니 친해졌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단전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손목에 이 테일주 단주를 차고 친구랑 얘기하다가 이걸 한번 차봐라. 그래서 친구한테 주니까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이 단주 하나하나마다 기운이 크게 있어가지고 기의 구슬이 느껴진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제 단주를 이제 좋아하니까 팔았죠. 그리고 그 친구 동생도 있었는데 단주를 저한테 사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 등에다가 이제 손을 대고 손을 이제 약간 띄워가지고 테일주를 이렇게 읽으면서 위로 올리고 하면 기운이 따라서 이렇게 쭉 움직이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이제 수업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칠성경을 그 친구 이름과 간지를 넣어서 읽어주고 하면은 그리고 빨리 뛰어가가지고 이제 그 친구를 만나면 야, 니 뭐 했냐고. 느끼고. 네, 제 하늘에서 기운이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기운을 많이 느끼셨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그러냐고 하면서 저는 웃고 그리고 이제 테일주를 개수기를 끼고 테일주를 이제 많이 읽고 했을 때는 그 친구가 이제 단전호흡한 친구니까 기운을 잘 느끼잖아요. 그래서 테일주를 읽고 그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친구가 반갑다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짓을 하는데 손에 느껴지는 게 탁 하고 이제 뜨거운 기운이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슥 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멋져가 하잖아요. 멋져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네 손에 그게 그런 기운이 느껴져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게 테일주를 많이 읽으면 기에 보호막이 생기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됐고 그래서 그 친구가 진리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있진 않았지만 이제 테일주의 기운 그다음에 칠성경 읽어줬을 때 그 기운 내리는 거 그런 경험들로 인해 가지고 입도까지 이어지게 되었었는데 진리에 관심이 좀 없다 보니까 도장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수행에 관심도 많고 단전호흡을 하니까 이제 길을 아는 거잖아요. 그지? 그리고 그 테일주 단주에서 이렇게 기운이 느끼는 걸 알고 칠성경을 해주면 하늘에서 이렇게 기운이 온다는 것도 느꼈고 그 친구 참 기억이 많이 남는데 그죠? 언젠가는 그 테일주의 기운을 아니까 꼭 다시 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청소년 시절에 진리를 전했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좀 더 자라서 성인이 되셨을 때 진리를 전한 사례 부탁할게요. 예.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인데 중학교 때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는 다르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못 만나고 있다가 이제 대학을 가지고 그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하는 게 있는데 이 책을 한번 읽어봐 하면서 상제님 관련된 소책자를 하나 빌려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이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줬거든요. 어땠냐면은 이게 부복 신고할 때 정말 이렇게 온몸에 힘이 다 빠지도록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 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마침 그때 진주에 이제 태상 종사님과 종사님 강연회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인도를 했죠. 인도를 하고 이제 약속도 잘 지키고 그 친구가 그래줘가지고 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장으로 처음 오게 됐는데 처음 도장으로 인도했을 때 도장에 이제 회식을 같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도장 식구들하고 친해지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 친구는 입도를 하게 됐죠. 그 어린 시절 만난 그 친구가 대학생이 만나서 이렇게 다시 만나서 신앙을 하게 되었군요. 그 상제님 진리가 좋아서 그 친구가 했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그 친구 권인혁 담당님이 워낙 진실하고 성품이 좋아서 친구들한테 신뢰가 있어서 되셨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 있으시면 하나 더 부탁할게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우는 이제 군대를 갔을 때 진리를 전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제 군대 가면 참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군대를 육군 8사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단의 구호가 뭐였냐면 백절불굴 부전상립이었거든요. 그래서 도문에서 태상 종사님께서 정말 많이 하셨던 그 문구라서 정말 친숙했죠. 백절불굴 부전상립, 그죠? 100번 꺾이더라도 굽히지 않는다. 백절불굴은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해서 알겠는데요. 부전상립은 무슨 뜻이죠? 네, 백절불굴하고 비슷한데요. 넘어지지 않고 항상 서 있다는 뜻이거든요. 8사단이 이제 그 마크가 뭐냐면 오뚜기거든요. 오뚜기 부대거든요. 그래서 백절불굴 부전상립은 오뚜기 정신을 타는 겁니다. 이렇게 부전상립은 넘어져도 바로 일어난다. 오뚜기 정신이네요. 예, 그렇군요. 태상정도사님께서 상제님 진리를 뿌리 내리시면서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임하셨는데요. 태상정도사님의 그 마음으로 군생활을 하셨네요. 군생활 내내 그 마음을 다짐하셨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도 상제님 진리와 인연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4살 정도 어린 그 하사를 만났어요. 저는 이제 병사로 갔으니까 이제 저보다 상급자잖아요. 근데 이제 부대에서 이제 진지공사를 갔는데 진지공사를 가니까 이제 약간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여유로운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조금 서글서글하게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리 관련된 얘기를 조금씩 이렇게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집중해서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천지성공 책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춘생추살 책을 다시 빌려줘가지고 그래서 이걸로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게 훨씬 쉽다고. 그 책을 전해주고 나서 상제님 진리를 조금 이해하게 됐고, 부대에 가까이 있던 이제 포천 신읍도장에 이제 저도 이제 외출을 자주 나갔었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포천 신읍도장을 소개해 주니까 그 친구가 이제 도장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육을 듣고 그 당시에 이제 이승길 보정님이 막 진리를 팔관법을 전해 주셔가지고 입문까지는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뒤로 진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군대를 전역을 하게 됐고 그 친구는 군대에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세월이 좀 더 지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전역을 했어요. 전역을 하고 자기 고향인 광주거든요. 고향의 광주 오치도장에 그 당시에 이제 전영화 보장님이 이제 통해 가지고 입도를 하게 됐죠. 축하합니다. 군대 문화가 계급 문화고 본인은 병이었고 그는 하사면, 그지? 상급자다, 그지? 근데 상급자한테 절대 복종해야 되는데 그런 곳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진리를 참 잘 전해주셨네요. 그 남들은 군대 가면 군생활 내내 뭐 이렇게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대 갔어도 열심히 여전히 포기하셨네요, 그죠? 그리고 그런 쉽지 않는 환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는지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예, 군대 안에 가니까 이제 청수 그릇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수병, 페트병에다가 청수를 모셨어요. 이제 중대 막사에 그 행정반 안에 이제 공간이 두 개가 있는데 중대장실, 행정보호관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정보호관실에서 주로 아침에 청수를 모시고 저녁에는 이제 거기 들어가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청수를 올렸죠. 그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죠? 그 눈치 보면서 인연 있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매일 청수를 간절하게 올리셨네요. 그죠? 그 군대에 있다 보면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는 중대원들 다치는 것도 보고 하니까 이제 같은 중대원들 아무 탈 없이 전역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하고요. 이 공간 안에 있을 때 인연 있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많이 했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행정병이라서 그 5개 중대에 전부 다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군대라고 상제님 진리를 전하지 못하겠나 그래 생각해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이제 병사들한테도 책을 상제님 진리와 인연 관계된 책들을 이제 빌려줘들 보고 했는데 병사들이 책도 잘 안 보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그 친구는 책을 잘 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책을 좀 보게 해보려고 체면 유도 같은 것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과거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청수를 모시고 태울지를 읽어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친구가 포교되는데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담당님은 별걸 다 아시네, 그죠? 체면 유도는 어떻게 해보신 거예요? 그런 책도 공부하셨나요? 그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입정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수행에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이제 가지잖아요. 그런 것들 좀 더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책을 조금 봤죠. 그래서 그 친구하고 진리에 이제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한번 해봤었던 거죠. 그 이렇게 처음 이렇게 시도했던 체면 유도가 성공했잖아, 그지? 그리고 본인이 행정병이면 이렇게 서류 들고 온 부대 다니시는 분 맞죠, 그죠? 근데 어떻게 그 일을 맡으셨나요? 네, 처음부터 행정개원으로 간 것은 아니고요. 제가 군 생활을 많이 힘들어하니까 도장에 이제 도생님이 한 분이 21일 정성생을 하면서 저에 대한 그 기도도 같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 대신 기도해주는 그 기도를 중보 기도라 하는데요. 그거 참 고마우신 도생님이시다, 그죠? 그 정성 수행이 본인이 할 수 없는 군 생활을 하니까 도장에서 다른 분이 정성을 들여주셨고 그 기도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근인혁 도생님은 인망이 좋으셨다, 그지? 도장에 계실 때도 이렇게 많이 봉사하시고 이렇게 덕을 많이 베풀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사람은 자기 행동을 뜯어먹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게 생각납니다. 그 결국은 그 행정병 되고 이런 것도 상제님 빽인데요. 정성을 대신 들여준 그 고마운 분 덕분에 군대에서 신앙을 최대한 잘할 수 있었고 또 그런 환경이 되었고 뭐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인연 있는 자를 많이 이렇게 찾으러 다녔었다, 그지? 군대에서 신앙생활 하신 것 중에 또 다른 사례가 있으시면 소개 부탁할게요. 행정병으로 있다 보니까 시기 질투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청수를 모시고 있는데 철조망이 있잖아요. 철조망이 이렇게 쳐져 있는 그 철조망이 몸을 이렇게 칭칭 감는 듯한 그런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좀 더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주문을 많이 읽었으니까 이게 서서히 이게 상황이 좋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마음과 다르게 이제 행정개원으로 있으니까 이제 오해를 좀 하더라고요. 인물도 잘생겼는데
무슨 백으로 저렇게 행정병하지 이런 뭐 시기와 질투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죠? 그리고 군대뿐만 아니라 살면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시기 질투를 받았지만 영적으로 그런 상황을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주문을 더 많이 읽으면서 지혜롭게 해결하실 수 있었네요. 그러면서 진리를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거네요. 그죠? 예. 아무튼 이제 부대 내에서 이제 남들보다 행동에 제약이 적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한 번은 이제 정훈 장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대 내에서 유일한 여성 장교였어요. 저보다 한 살 많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태울주 CD를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권했어요. 그래서 그 정훈 장교가 이제 CD를 한번 시킨 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CD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앉아 있으니까 몸 안에 이제 속 사람이 빙글빙글 돌더라.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제 그 정훈 장교는 기존에 이제 천주교 신앙을 하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진전은 없었는데요. 상대님께서 태울주로 포교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태울주만 들려줬는데 그런 상당히 재밌는 체험이 하게 됐고요. 또 한 번은 이제 군대에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거든요. 제 아는 후배가 이제 천안함에 가 있었어요. 걔랑 이제 마지막 통화를 했을 때 형, 저 군대 가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가니? 하니까 해군으로 가요. 해군? 해군은 물에 빠질 수도 있고 위험하지 않니? 이랬는데 이제 저 정해서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화를 했던 게 이제 제 기억이었는데 천안함 사건 이후에 이제 저도 군인이니까 그 천안함에서 희생된 군인들을 이제 추모하러 분향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갔는데 국화꽃만 있고 향만 피우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술이라도 한 잔 올려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중대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새우깡하고 소주를 좀 사달라고. 그래서 중대장실에서 이제 누구누구 신이 이렇게 써가지고 새우깡하고 이렇게 이제 그 친구에게 대접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빛이 가슴 속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군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을 이제 해봤었죠. 천안함 사건은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안타까운 사건이었고 다들 이렇게 가슴에 묻어 있는데 후배가 거기 있었군요. 그죠? 예. 그 안타깝게 희생당한 그 후배를 위해서 술 한 잔이라도 대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꽝하고 소주를 놓으니까 그 후배가 응감했다 그지? 형 고맙다 이렇게 했는 것 같다 그지? 그 담당님한테는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입도하신 게 고2였잖아요. 그때 한창 공부를 해야 될 때잖아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도장을 너무 열심히 오셔서 뭐 시간을 많이 뺏겨서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고3 때 이제 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도장에 나가는 게 저한테는 사실 위안이 됐었어요.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게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하면은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뭐 밤 10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평일 날에는 야간 자율학습 마치면은 자전거를 타고 도장까지 한 20분이면 이렇게 가거든요. 가가지고 사배 신고하고 수행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식이었는데 고3 때는 이제 도장에 치성이나 이런 건 참석하기 힘들죠. 근데 그 시기가 저에게 많이 힘든 시기인데 도장에 가할 수 있는 것이 저한테는 그 마음의 위안이 되고 제가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수행 그 도장에 다니면 고3이니까 이제 시간 공부하는데 많이 이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수행을 이제 매일 열심히 하고 하니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피곤하고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저는 이제 수행하고 하니까 적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공부하고 즉 이제 하는데
도움이 됐죠. 집중이 더 되셨다는 얘기네, 그죠? 예, 그렇죠. 예. 그 상제님께서는 부모는 자녀의 천지라고 하셨는데 아버님이 고3에 돌아가셔서 정말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셔서 얼마나 허전했을까요, 그죠? 그리고 그 방황하던 시기에 나의 중심을 잡아주었던 게 상제님 신앙이었네요, 그죠? 그렇게 점점 신앙이 깊어갔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또 젊은 성직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시게 됐잖아요. 어떤 계기로 그렇게 하셨나요? 원래 이제 청소년기 때 진리를 만났으니까 성직자가 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힘이 든 상황이 됐는데 한 번은 이제 조상님 꿈을 꿨죠. 이제 꿈속에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남북으로 이렇게 쭉 미륵 부처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로 보처불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미륵 부처님이니까 상제님이시구나. 읍배 이렇게 이렇게 읍배를 했죠. 그리고는 이제 태울주를 읽었어요. 이제 저도 모르게 태울주를 읽으니까 막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막 날아가가지고 어떤 막 기암괴석이 있고 폭포가 막 쏟아지고 막 이런 그런 공간을 지나가지고 그리고 막 이제 무슨 굿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굿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이제 무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안 갔을 건데 굿하나 보다. 저기 가서 뭐 음식이라도 좀 얻어먹고 하자 이러면서 갔어요. 가니까 무슨 식혜랑 키위 이런 걸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먹고 근데 이제 살아계신 큰어머니가 이게 갑자기 등장하더니만은 저한테 막 보자기 같은 걸 뭐 이렇게 막 여러 번 씌우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공간에 탁 등장해가지고 탁 앉았어요. 양발을 개고 앉았는데 어떤 할머니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 고가를 쓰고 약간 무당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앉아가지고 탁 앉으니까 이제 그분이 왠지 나의 조상님인데 외가 쪽이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가 쪽이시죠? 이렇게 조심스럽게 여쭤보니까 고개를 이제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직업을 꼭 구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했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느리기는 해도 약속은 꼭 지키지 않냐고. 그런 이제 말씀을 올렸죠. 그리고 꿈을 깨고는 이제 그 생각이 도전 성구가 생각난 거죠. 성지지기요 성지업이라.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넌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성직자로 가라는 얘기구나. 그런 느낌 받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당시 진짜 신앙적으로 힘들었고 글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그 후에 한 1년 후쯤에 이제 태상 종사님하고 종사님 꿈에 이제 뵀죠. 이제 꿈속에서 태상 종사님께서 막 이렇게 갑자기 착 달려오셔가지고 이제 자정하시니까 이제 종사님도 옆에 탁 앉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태상 종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하문을 하신 거예요. 넌 이름이 뭐냐? 이렇게 해서 저는 안동건가 인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생일이 언제냐를 물으시길래 이제 사주를 아니까 이제 사주로 답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대사모님께서 한량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이게 이제 그때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상 종사님과 종도사님께 면접을 받구나 꿈속에서. 그래서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이제 마음을 좀 더 붙여가지고 성직자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죠. 권인혁 담당님은 뭐 조상님도 이쪽으로 다 보내셨고 우리 태상 종도사님 꿈에서도 보직을 받았고 성지직 성지업을 꼭 하셔야 되는 분이다, 그죠? 천하의 직은 병 들어가는 삼계를 살리는 일이요 천하의 업은 삼계 문명을 통일하는 일이니라. 성지직이요 성지업이니라.
성스러운 직이요 성스러운 업인이라고 하신 도전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꿈을 꾸셨네요. 그죠?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상황이 너무 어렵고 이래서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결국 결심을 하게 되셨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눈 안 팔고 워낙 열심히 잘 해오셨기 때문에 성직자로도 잘 해내실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그 담당님은 많은 분한테 진리를 전해보셨잖아요. 그 진리를 전해줄 때 그 처음 얘기, 멘토라 그러나 주로 어떤 걸 하시나요? 제가 신앙하면서 느낀 것들, 예를 들면은 신개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소소하게 제가 체험한 수행 체험담 등 그런 것들을 전하고 있고요. 도장에 인도를 하게 되면 증산도는 뿌리를 찾는 진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우주의 뿌리는 상제님과 태무님이시고 이 진리의 뿌리는 태상종도사님과 종도사님, 도모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뿌리는 국조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 지역의 뿌리 산신과 기신신이 계시다. 그리고 각 개인의 뿌리 자기 조상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그런 뿌리를 잘 받드는 곳이 바로 증산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뿌리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소소한 체험담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들 직업이 뿌리 장사잖아요. 그리고 그 담당님이 나의 뿌리인 나의 조상님도 설명해 주시고 이 지역의 뿌리신 지방신도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민족의 뿌리 국조 삼신도 얘기해 주시고 국조 삼신 그리고 정산도의 뿌리신 태상종도사님 그리고 또 이 우주의 뿌리 온 인류의 뿌리이신 상제님, 태모님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걸 제대로만 전해줘도 그 사람의 정신이 이렇게 바로 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수행 체험담도 전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체험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은 저희 집이 이제 아파트인데요. 주택에 살 때가 있었어요. 단층 건물이었는데 어느 여름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자리를 깔고 앉아가지고는 문장주를 조용히 읽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몸이 이렇게 반절 정도 사라진 거예요. 여기 하체가.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눈을 이렇게 수행하다가 실금이 떠서 봤죠. 보면은 있는데 눈을 감으면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망형망제, 그러니까 이제 내 몸과 형상을 잃어버린다는 거구나, 그런 경계점이구나 이렇게 싶었죠. 그리고 또 청포 때 21일 정성수행을 도장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배례를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횟수를 하고 있는데 몸에 이렇게 무슨 거푸집처럼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해봤죠. 그래 배를 조금만 더 하면은 이 거푸집 같은 게 벗겨질 것 같았는데 그때는 이제 하기로 한 만큼만 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그 뒤에 이제 2003년도에 개정판 도전에서 천상에서 사람을 낼 때 유리로 얼굴을 씌우느니라 이러면서 자기가 그래야 자기가 무슨 혼으로 있다가 온 줄 모른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나오면은 먼 일을 저지르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도전 말씀을 읽으면서 그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갔죠. 아, 뭐가 있구나. 당시에 어린 나이였지만 수행을 굉장히 집중해서 하셨네, 그죠? 그 뒤로도 어떤 체험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군대를 갔다가 이제 대학부 생활에서 활동을 할까 아니면 이제 일반부로 이제 넘어갈까 고민하는 때였는데요. 이제 대학 하반기 개강치성을 이제 도장에서 이제 대포들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포 철로포감이 개강치성할 건데 충문 한번 읽고 싶어 하니까 이제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 하면서 이제 충문을 시작하는가 동시에 이제 어진하고 진영에 아주 큰 몸집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딱 앉아 계신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충문을 첫머리부터 충문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그렇게 돼 있었거든. 그렇게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그때 이제 우리가 충문을 읽으면 이게 시민들이 와서 다 들으시는구나 그런 게 이제 이해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 몸이 커지는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나서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외모, 외적인 게 키나 외모, 내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격지심이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하구나. 저 사람의 진짜 속사람, 속마음 그 모습은 따로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됐죠. 네, 그 수행하다 보면 본인 몸이 이렇게 커지는 체험은 많이 하는데요. 그런 체험만으로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체험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 평범하지 않았던 그 소년이 상제님 진리를 만나고 상제님 진리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막 열심히 닦아 오신 그 성장기를 들어봤네요. 그 정말 앞으로 창창하신 권인혁 담당님의 앞으로 신앙 계획은 무엇인가요? 예, 우리 민족의 그 경전 3일 신고를 보면요. 천상에는 상제님이 하시는 궁궐이 있는데 그 궁궐의 섬돌은 선으로 쌓여 있고 문은 온갖 덕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려면 성통공환,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공덕을 완수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진리를 많이 전해서 성통공환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서 예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 개혁, 자기 도야, 자기 성숙. 사람은 스스로 개혁을 해야 되지 남이 개혁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개혁이 되는 게 아니다. 스스로 개혁을 하고 스스로 도야를 하고 스스로 성숙이 돼야 한다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갈고 닦으면서 성숙해져 가고 있는 권인혁 담당님의 사연을 전해드리면서 우리들의 살생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